파묘는 한국에 있던 토속신앙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본의 귀신까지 뒤섞은 오컬트 영화입니다. 저는 파묘의 세계관을 분석하고 또 숨겨져 있는 디테일을 이야기하면서 영화가 보여주는 결말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파묘의 세계관 내에서는 귀신, 도깨비, 정령과 같은 존재들이 실제한다고 가정합니다. 단순히 귀신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섭리 역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김상덕에 따른 카이스트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독일에서 항공회사를 다니고 있는 과학자. 그런데 상덕은 자신의 일과 딸의 직업이 별반 다르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영화 속 세계관 내에서 물리학과 음양오행은 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풀어 설명하는 방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둘 다 자연의 이치를 풀어 설명하는 일종의 자연과학인 것이죠. 물리적인 실체를 연구하는 것이 과학자라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연결해주는 것이 무당. 또한 파묘는 풍수지리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소위 말해 명당, 조상의 묘자리가 후손의 기룡화복과 큰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영화 전반에 자리 잡고 있죠. 이렇듯 눈에 보이는 밝은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움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파묘의 세계입니다. 파묘만의 독특한 설정은 일본 귀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 있는데요. 한국의 귀신은 대부분 한을 품고 있습니다. 너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이 감정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면 한을 품은 귀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와 산자를 이어주는 무당은 한이 남은 귀신의 사연을 들어주고 또 풀어주면서 귀신의 승천을 돕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귀신은 한국과는 다릅니다. 영화 속에선 직접 대사로 접근만 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 죽이는 존재들이 일본 귀신들이라고 설명합니다. 한을 품고 있는 귀신과는 다르게 일본 귀신들은 인격적인 존재라기보다 일종의 자연재해에 가깝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도 사람을 해하는 귀신이 바로 일본 귀신이죠. 왜 생겼는지 이유조차 정확히 알 수 없으니 퇴치할 방법도 딱히 없는 존재. 그래서 영화 속 나오는 무당들은 일본 귀신이라고 하면 전부 질색을 하게 되고요. 다만 파묘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는 음양오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덕은 오행의 원리를 이용하여 일본 귀신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속 시간을 10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온 여우, 인간으로 변장한 음양사 무라야마 준지는 백두대간에 새말뚝을 박습니다. 대륙을 움켜잡고 있는 한반도의 허리를 끊어 민족의 정기를 말살하고자 한 것이죠. 여우처럼 의심이 많던 기순에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도 걸어놓는데요. 먼저 새말뚝을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400년 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사망한 흉폭한 쇼군의 신체를 이용한 것. 그의 머리에 칼을 박아 넣어 새말뚝 대신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술을 걸어 쇼군의 영혼을 일종의 옹이처럼 만듭니다. 비석에 정확한 좌표를 적어 무덤을 떠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죠. 사실 영화 속에서 쇼군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거대한 힘을 가진 악귀로 묘사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불쌍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10,000명을 죽인 용맹한 대장군인데 자신의 시체를 강탈당하고 한국까지 끌려와 새말뚝 역할이나 하고 있죠. 영화 속 대사를 보면 그는 여전히 400년 전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순애가 쇼군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나라 무당과 일본의 음양사가 귀신을 대하는 태도와 유사해 보이는데요. 무당은 어떻게든 귀신의 한을 풀어주려 하지만 음양사는 그저 귀신을 이용할 뿐이죠. 기순애는 친일파이자 조선 후기 고관대작이었던 박근영의 묘 밑에 쇼군을 첩장합니다. 새말뚝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기만전술을 펼친 것인데요. 또한 무덤에서 나왔던 인간의 여자 형상을 한 뱀은 아마도 누레온나라고 불리는 일본의 요괴를 데려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가지 주술을 걸어놓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여우떼를 이용해 무덤가를 지키게 합니다. 기순애는 인간의 탈을 쓴 여운이 계속해서 새말뚝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기순애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일본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대륙 정벌에 대한 욕망을 드러낸 캐릭터 같아요. 임진왜란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에서 보듯 일본은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헛된 욕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북진을 외치는 사무라이 그리고 새말뚝을 박은 기순애 둘 다 일본의 잘못된 욕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파묘는 분명 항일의 색채를 진하게 드러낸다고 볼 수 있고요. 기순애의 비밀이 밝혀지자 돈만 밝히는 줄 알았던 김상덕이 새말뚝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의 태도 변화는 조금 갑작스럽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는 돈을 받고 풍수를 알아봐주는 생활인이지만 무엇보다 땅을 사랑하는 지관이기도 합니다. 김상덕은 지묘사상, 땅이 만물의 어머니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데요. 상덕은 이미 늙어 삶보다 죽음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딸과 손자가 살아갈 땅을 잘 보존하고 가꾸는 것. 그래서 상덕은 가족과 민족을 위해 새말뚝을 뽑은 것이죠.
단순히 김상덕뿐만 아닙니다. 영화의 오프닝 부분 이화림은 자신이 일본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녀를 지켜주는 할매는 기순애와 만난 적 있죠. 새말뚝을 뽑고 다니다가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생각이 김상덕에게 이어졌다면 아마도 기순애를 막으려고 했던 할매의 생각은 이화림에게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더 뇌피셜을 발휘해보자면 기순애는 일제강점기 시절 남산에 있었던 조선신군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혹시라도 파묘의 프리퀄 혹은 감독의 전작이었던 사바의 세계관이 이어지는 영화가 나온다면 이 부분 역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올 듯 보이고요. 김상덕이 타고 다니는 차량의 번호는 1945-0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숫자죠. 김상덕은 파묘를 하며 100원짜리 동전을 무덤에 던집니다. 그런데 100원짜리 동전엔 이순신 장군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후반부의 전개를 미리 알려주는 일종의 복선으로 생각되고요. 영화 속에선 이름에 관련된 재밌는 사실들이 좀 더 있는데요. 김상덕, 이화림, 윤봉길, 극중의 주요 캐릭터들은 전부 독립운동가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국가를 보위해야 한다는 뜻의 보국사 이름도 심상치 않은데요. 보국사를 창립한 원봉 스님 역시 일제강점기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김원봉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친일파 집안의 자손들인 박근영과 박지용은 을사오적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기순애의 이름에도 비밀이 있는데요. 일본어로 여우는 키츠네, 그러니까 기순애의 이름은 스스로 자신의 여우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파묘는 볼만한 장르 영화입니다. 하지만 영화의 중후반 이후 급격히 긴장감이 떨어지는데요. 저는 완벽히 설명된다면 오컬트라는 장르의 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곡성 혹은 유전과 같은 영화들에 열광하는 이유는 영화 속 실체적 진실을 누구도 확언할 수 없기 때문이죠. 민족주의적 색채를 빼고 가족의 비밀에 좀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는데요. 장재현 감독의 다음 작품 기대해 보겠습니다.